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우데이터의 이주환입니다. 오늘은 캐릭터 제작 및 애니메이션 워크플로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3ds Max, 마야, 지브러시 등의 DCC 툴들을 이용한 작업들을 리얼루전의 캐릭터 크리에이터 및 아이클론과 함께 어떻게 쉽고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해당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작업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고 캐릭터 제작 및 캐릭터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접근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언급드린 3ds Max, 마야, 지브러시 이외에도 작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다양한 DCC 툴들과의 워크플로우도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은 또 좀 이따가 해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처음으로 우리가 캐릭터 제작 시 사용되는 워크플로우를 리얼루전을 도입한 워크플로우와 함께 비교해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3D 캐릭터 모델링 워크플로우를 한번 나열해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이런 아트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모델링과 엮여 있는 부분인 이제 쉐이딩, 텍스처링 부분까지 한번 이렇게 떼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업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뭐 아주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기존에 주로 사용되는 제작 워크플로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캐릭터 제작 워크플로우 하나를 좀 차근차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열된 이런 DCC 툴들 이외에도 뭐 엄청나게 많죠. 각 개인별로 혹은 회사별로 쓰는 워크플로우가 또 다를 수도 있고 또 더 세분화하면은 새로운 워크플로우들이 추가되긴 하지만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많이 언급되는 프로그램 위주로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뭐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이죠. 정말로 많이 쓰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웨비나에서도 주로 이제 맥스, 지브러시, 마야 위주로 다루는 거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뭐 마블러스 디자이너나 뭐 모나트릭스, 엑스젠과 같은 우리가 최근에 많이 쓰기 시작한 프로그램들, 물론 이제 나온 지는 좀 됐지만은 우리가 퀄리티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함께 쓰는 이런 DCC 툴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게임 쪽 데이터라고 치면은 우리가 언리얼이나 유니티 같은 실시간 게임 엔진으로 데이터를 넘기는 작업이 있을 거고요. VFX 쪽으로 보면은 우리가 아놀드, 뭐 레드시프트, V-Ray 같은 렌더러, 프리 렌더러에 최적화된 데이터를 만드는 이런 과정으로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결과물 위주의 워크플로우를 봤을 때는 이제 실시간인 게임용 데이터나 뭐 이런 렌더러로 하는 렌더링 캐릭터냐 이 차이가 결과물에 우리가 만들어지는 캐릭터겠죠. 결과물의 폴리곤 개수나 허용하는 소스의 개수나 크기, 또 최적화 유무 이런 거에 따라서 각기 유사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공통된 부분이 많죠. 유사하면서도 또 서로 약간씩은 다른 워크플로우로 진행이 됩니다. 조금 더 이 워크플로우별로 조금만 뜯어보면은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베이스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그 베이스 모델링을 기초로 하이폴리건 모델링을 진행하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런 DCG 툴들도 그렇고 이제 워크플로우가 개발이 많이 됨에 따라 가지고 순서는 정말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뭐 지브러시에서 처음부터 만들어서 끝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밑에 제가 이제 그냥 써놓기만 했는데 많이 요즘에 또 관심이 많으시죠? 지난번에 웨비나도 했었죠. 블렌더 혹은 뭐 시네마 4D 같은 DCC 툴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또 제작하는 그런 워크플로우도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그냥 크게 덩어리별로 나눴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인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하이펄 모델링으로 우리가 이거 디테일을 주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의상을 좀 더 내가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뭐 시뮬레이션을 주면서 그 시뮬레이션에 그 주름이 적용된 상태로 의상을 제작하고 싶다 하고 싶을 때는 뭐 마블러스 디자이너를 많이 사용하고요. 헤어 같은 경우에는 뭐 오나트릭스 이외에도
뭐 헤어팜이라든가 뭐 등등의 그런 툴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툴들은 각기 제 역할을, 그쵸? 자기한테 좀 강조된 역할을 진행을 하면서 데이터를 이제 보내고 만들고 모아주고 하는 역할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맥스나 마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를 처음에 만들고 그리고 다시 가져오는 그런 작업들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VFX 경우에도 거의 유사해요. 그렇죠? 이제 마야를 많이 사용하시고 게임 쪽에서 맥스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놨지만은 요즘에는 뭐 또 게임 쪽에서도 마야를 사용하시려고 하시고 VFX 쪽에서도 맥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근데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하이폴리곤 모델링의 이제 최강자죠. 지브러시가 항상 거의 요즘에는 이제 필수라고 볼 수가 있고 비슷하게 뭐 바블러스 디자이너, 뭐 엑스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베이직한 모델링 그리고 하이폴 디테일까지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공통으로 나눠놨죠.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뭐 프로젝트마다 뭐 개인마다 이제 쓰는 툴들이 좀 다르긴 한데 리토포나 뭐 UV는 뭐 필수니까 어느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어느 작업에서도 다 사용하지만은 리토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게임 쪽에 꽂히죠. 데이터를 최적화 시켜서 그거를 또 노멀을 베이킹 해가지고 쓰는 그런 작업이 있어서 게임 쪽에서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뭐 맥스에서 시작해서 맥스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기타 뭐 3D 커트나 뭐 토포건 아니면은 뭐 요즘에 또 많이 쓰는 것들은 리좀 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리좀은 이제 UV 전용 프로그램이죠. 묶어놨지만은 사실상 리터폴을 하고 난 다음에 UV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마야도 또 그 쿼드 드로우라는 아주 뭐 또 좋은 툴셋이 있기 때문에 또 마야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른 프로그램에 익숙하신 분 또 익숙하신 분대로 또 쓰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개성이 굉장히 갈리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R3ds 레벡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히 뭐 스캔 데이터 같은 거를 했을 때 한 번에 랩핑 시켜주는 그래서 그 토폴로지 랩핑 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굉장히 요즘에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약간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리얼루전으로 접근하는 이런 개념이랑도 약간 비슷하긴 해요. 뭐냐면은 동일한 토폴로지 한 번에 잘 짜여져 있는 토폴로지를 사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형상을 우리가 커버를 하겠다. 뭐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토포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특히 이제 게임 쪽이겠죠. VFX 쪽이라면은 데이터를 어느 정도 2단계에서 최적화 시킨 다음에 바로 UV 피는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뭐 마야라고 치면은 그래서 뭐 UV 레이아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로드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프로그램이 진짜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쓰기도 했고, 그래서 그렇게 UV까지 정리가 된 다음에는 얘를 이제 베이킹 하기도 하고, 그 베이킹한 데이터를 또 텍스처링 하기도 합니다. 베이크 하는 거는 이제 하이폴리곤에 아주 정교한 데이터를 최적화된 데이터에다 씌워주는 거고 VFX에서도 데이터 양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도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베이크 하는 데에서는 뭐 또 쉬는 강좌로 또 마모셋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왜냐면 또 베이크 하는 것도 프로그램마다 알고리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더 잘 나오냐. 뭐 이런 것들이 또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는 또 뭐 마모셋으로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람마다 좀 다르다. 서브센스 페인터 안에서는 베이킹과 텍스처링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워크플로우를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방법은 진짜로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전통의 텍스처링 강자인 포토샵이 있을 수가 있고 또 VFX 쪽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또 마리를 이용해서 텍스처링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텍스처링 XYZ는 이 툴은 아니고 텍스처링 소스인데 이제 스캔 데이터를 바로 사용하는 이 소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피부 같은 걸 만들 때 모공까지 다 재현된 그 이제 완전 하이 퀄리티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캐릭터에 씌워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행 방향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요걸 사용해서 뭐 예를 들면 지브러시에 갖고 가서 얘를 펴바른다든가 그렇죠? UV를 다 한 다음에 다시 어디에 갖고 가서 한다든가 뭐 이 안에서 끝낼 수도 있고 이 워크플로우는 좀 유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웃풋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데 요즘에는 또 한 데이터를 가지고 렌더링도 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실시간 데이터로도 넘기고 또 이런 것들도 많이 추구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또 사례로는 또 VFX 쪽 혹은 뭐 VFX 애니메이션 쪽에서 게임 쪽에 있는 그 실시간 엔진으로 넘겨서 요거를 렌더링이 빨리 걸리니까 이쪽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신다든가 혹은 이걸 실제로 프로젝트에 적용하신다든가 이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요렇게 엄청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고 모든 걸 다 써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자기 프로젝트에 맞게 혹은 내 작업 과정에 맞게 쓰는 건데 이것보다 더 많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조합해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포인트는 맥스, 지브러시, 마야 텍스처링 쪽에는 서브센스 페인터나 포토샵이 거의 필수로 사용된다라는 것까지 캐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제가 이제 앞서 워크플로우를 굉장히 길게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전반적인 워크플로우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게 좋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근데 우리가 왜 그 워크플로우를 한번 봤느냐면은 제가 리얼루전의 캐릭터 크리에이터와 이제 아이콜론을 사용한 워크플로우를 한번 제안을 해드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캐릭터 크리에이터 쪽은 뭐 이름만 봐도 아시겠지만은 이미 또 이제 많이 쓰고 계시죠. 캐릭터를 제작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캐릭터 모델링 쪽이랑 가깝다고 보면 되겠죠. 캐릭터를 제작하고 그다음에 앞서 워크플로우에서는 설명드리진 않았지만은 애니메이션 쪽으로 아이클론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주고 특히 실시간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아주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줄 수가 있죠. 주고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렇죠? 맥스나 뭐 마야로 넘긴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뭐 렌더러로 또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마야에서 쓰는 혹은 맥스에서 쓰는 아놀드, V-Ray, 레드시프트로 가는 그 과정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캐릭터 크리에이터는 모든 어떤 작업들을 모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클론도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의 모든 작업들을 모아준다. 캐릭터 크리에이터도 캐릭터 제작의 모든 과정들을 모아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제가 앞서서 되게 길게 설명드렸지만 왜 길게 설명드렸냐면 제가 이렇게 SS를 이렇게 만듭니다 라고 했을 때 마야, 맥스 이렇게 보면은 마야로 만들고 맥스로 만들고 뭐 이렇게 끝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이 마야나 맥스라고 써놓은 이 과정 안에 아까의 그 세부적인 워크플로우가 하나하나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에셋들을 생성하고 그렇죠? 캐릭터뿐만 아니라 캐릭터가 이렇게 알몸 상태는 아니잖아요. 캐릭터가 옷도 입고 있고 어떤 장비도 차고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뭔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어떤 액세서리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걔네들도 똑같이 맥스나 마에서 만들기 시작해서 지브러시에서 다듬고 뭐 텍스처링 하고 그렇죠? 뭐 베이킹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들을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이제 모아주는 작업을 해주고 얘네들은 만들어진 거는 다 라이브러리화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마치 내 게임 장비처럼 내 캐릭터 있으면은 팔 보호구야. 내가 옛날에 한번 만들어놨어. 혹은 머리카락이야. 내가 예전에 이렇게 머리카락 한번 잘 만들어놨어. 하면은 그 데이터를 언제든지 가져와서 다른 캐릭터에다 씌워주고 그렇죠? 그 장비를 언제든지 내 캐릭터에다 씌워주고 이런 워크플로우를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만들면은 사실상 우리는 아까는 이제 리깅까지는 안 봤잖아요. 만들면 리깅까지 끝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약간은 내가 너무 많이 변형시켰으면은 조금 손봐주긴 해야 되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그냥 바로 내가 리깅이 돼 있다는 거는 바로 애니메이션도 줄 수 있고 포즈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워크플로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캐릭터를 만들고 뭐 이런 이제 아주 세부적인 거는 제가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캐릭터를 만들고 지브러시에 보내서 우리 아까 지브러시 하이 스컬프팅 그러니까 하이 디테일을 넣는 DCC 툴이라고 했잖아요.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만든 캐릭터를 우리가 지브러시에서 하이 디테일을 집어넣고 다시 가져오고 이 왔다 갔다가 정말 편해요. 아까 이 워크플레이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잠깐 넘어가 볼까요?
보셨겠지만은 제가 요걸 하면서도 사실 여기도 가고 약간 유기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은 유기적인데 실제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동작하는 방식은 그렇게까지 유기적이진 않아요. 이건 다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정 단계를 지나면은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거는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만약 요 단계를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모델링을 하고 리깅하고 애니메이션까지 했는데 다시 모델링 단계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데이터가 파괴적이냐 비파괴적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하곤 하는데 대부분의 과정이 좀 약간 파괴적인 방식이에요. 그 파괴적이라는 거는 뒤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비파괴적이라는 거는 서로 왔다 갔다 하기가 좋다. 왜냐면 데이터를 서로 파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제작을 함에 있어서 왔다 갔다를 많이 해야 되는 워크플로우를 사실상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기존에 조금 어려웠다면은 리얼루전에서 이제 제공하는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비파괴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보내고 해서 리깅하고 애니메이션 했어. 여기가 좀 이상한데 다시 가서 스커프팅부터 다시 시작해서 오기에도 참 좋다. 데이터가 파괴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 뭐 헤드샷이라고 하는 아예 사진을 베이스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이런 소소하지 않죠. 이게 정말 필요해서 캐릭터 크리에이터를 또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좋은 기능들도 이제 갖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드릴 기존 툴과의 상호 관계, 상호 이제 워크플로우 구축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이다. 일단은 비파괴적으로 전체적으로 접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여기서 여기 물론 이제 얘네들은 다 고지로 연결이 돼 있긴 하지만 다른 친구들도 친구 아니죠? 다른 프로그램들도 다 연결돼 있긴 하지만은 캐릭터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갔을 때는 또 다른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텍스처도 마찬가지예요. 서브센스 페인터도 바로 이런 링크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브센스 페인터를 사용하든 포토샵으로 바로 연결해서 포토샵도 이 안에서 바로 열 수가 있어요. 사용하든 뭐 말이나 뭐 기타 다른 이제 텍스처링 프로그램을 사용하든 우리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이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지원하는 이 스킨젠이라는 이 플러그인 안에 아예 캐릭터에 특화된 예를 들면은 뭐 피부 상태라든가 아니면은 뭐 화장 그쵸? 아니면은 뭐 문신 아니면은 뭔가 정말 피부에 들어가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을 집약시켜 놨어요.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을 접근한다면은 그런 툴 우리가 그런 에셋들을 다 모으고 새로 조립을 해줘야 됐다면은 이미 캐릭터에 들어가는 텍스처에 필요한 어떤 그 기능들, 워크플로우들을 이제 다 엮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또 아주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은 이 모든 세세한 단계들은 사실상 뭐 이것만큼은 아니겠지만은 어느 정도 다 공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나눠놨지만 이 안에도 공정이 있고 이 안에도 공정이 있고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들 공정이 있는데 이제 그런 공정들을 어떻게 묶어서 처리하느냐. 우리가 모델링을 해왔던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들은 되게 옛날부터 쌓여져 온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새롭게 교체된 것도 있고 새롭게 발전한 것도 있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까지 얘네들을 묶어줄 수 있는 그런 컴팩트한 그런 과정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캐릭터 크리에이터나 아이클론으로 가는 워크플로우를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좀 손쉽게 통합해서 여태까지 해왔던 워크플로우도 그리고 또 새로운 워크플로우도 그렇죠? 애니메이션까지 간다면은 모션 캡처까지 사용하고 이런 뭐 엔진이랑 뭐 바로 라이브 링크를 시켜서 가는 혹은 뭐 바로 프로그램으로 넘겨서 뭐 렌더링으로 하는 이제 이런 워크플로우를 이제 통합시켜주는 툴이다. 물론 제작뿐만 아니라 그런 워크플로우 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라이브러리 구축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으로 우리가 에셋을 관리하고 특히 캐릭터 중심으로는 그쪽에 굉장히 강력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예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아이클론으로 가는 이 워크플로우 이외에도 내가 만약에 맥스에서 내 기준을 만들었던 바이패드로 리깅된 캐릭터를 아이클론에 갖고 와서 요 뒤에 과정을 내가 하고 싶다든가 아니면은 마야에서 뭐 커스텀 리깅을 한 거를 여기에다가 가져다 쓰고 싶다던가 혹은 마야의 휴먼 아이케를 가져다가 아이클론의 시스템 뭐 너무나 잘 아시죠 뭐 페이셜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은 뭐 립싱크 애니메이션 혹은 바디 모션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여기서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는 제가 이따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모델링과 애니메이션의 워크플로우 개선 부분을 하나하나 좀 뜯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링 워크플로우 개선은 아주 새롭게 접근하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는 워크플로우에 리얼루전의 워크플로우를 살짝만 가미하시면은 손쉽게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얻으면서 또 자신만의 라이브러리를 또 축적해 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제일 먼저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모프를 이용한 베이스 모델을 제작합니다. 캐릭터 크리에이터의 메인 특징 중 하나로 다양한 모프를 이용한 캐릭터 제작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이 폴리곤 및 로우 폴리곤 베이스 바디로 또 변형이 가능하고요. 다양한 베이스 바디를 지원하지만 최신 베이스 바디인 보시는 것 같은 CC3 플러스 베이스 바디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작되는 모든 캐릭터는 또 업계 규격에 맞춰 통일된 셋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리터폴로지나 UV 등의 시간이 많이 드는 반복 작업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정확한 아나토미에 기초한 정교한 모델을 제공하기 때문에 얼굴 구조 및 바디는 물론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중요하지만 반복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손쉽게 대체하고요. 구조가 알맞은 상태로 커스터마이징에 돌입할 수 있는 이런 워크플로우를 제공합니다. 여기서도 바로 캐릭터 크리에이터의 스킨젠 기능을 이용한 스킨 텍스처링이나 헤어, 의상 및 액세서리 삽입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서 빠르게 캐릭터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저는 더 정교하게 우리가 원래 만들려고 하는 그 컨셉에 가까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단계에서 G브러쉬로 한번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이런 베이스 바디를 제작을 하셨다면은 우리가 캐릭터 크리에이터 안에서 바로 G브러쉬로 연결시킬 수 있다 그랬죠. 캐릭터 크리에이터로 연결된 고지를 통해서 이렇게 G브러쉬로 보낸 다음에 작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모델링 단계에서는 특히나 G브러쉬와의 이 강력한 연동 기능이 아주 유연하고 핵심적인 효율 향상을 가져다 주는데요. G브러쉬는 이런 강력하고 유연한 폴리곤 컨트롤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프리셋 위주로 제작되는 캐릭터 크리에이터의 제작 한계를 대부분 없애줍니다. 큰 덩어리의 조절뿐만 아니라 기존 G브러쉬 작업과 같이 디바이드를 올려서 주름이나 땅구멍 같은 정교한 하이폴리곤 디테일 작업을 해주고 노멀 맵이나 디스 맵으로 추출해서 이렇게 캐릭터 크리에이터의 시스템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G브러쉬의 다양한 기능들을 잘 활용해서 원하는 형태의 캐릭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G브러쉬 기술이 좋다고 하면 당연히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높은 결과물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리얼한 캐릭터 추출은 물론이고 커스터마이징된 캐릭터, 잠시 후 이제 설명할 의상 기능을 활용하면은 크리처 디자인으로의 확장 또한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G브러쉬를 사용하면은 캐릭터 자체의 형상 및 이런 디테일 작업뿐만 아니라 에셋 제작 그리고 이 에셋을 수정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상당히 큰 어드밴테이지가 있습니다. 에셋 작업은 다음 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처 작업하는 영상 보기 전에 우리가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G브러쉬로 왔다 갔다 하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영상에도 보셨겠지만은 리깅이 그냥 돼 있어요. 페이셜도 그렇고 바디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애니메이션 작업을 줄 수가 있죠. 우리가 그동안 멈춰있던 캐릭터를 만들었다면은 모델러들도 바로 애니메이션 및 포징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가능한 캐릭터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애니메이션 작업까지 내가 넘어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생기는 문제들 있죠. 모델링 한 단계와 리깅 및 애니메이션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사전에 확인하고 수정을 해줄 수 있는 또 비파괴적인 방식이라고 했죠. 언제든지 다시 뒤로 돌아와서 또 수정해주고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G브러쉬 위주로 하는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이 캐릭터 크리에이터를 쓰는 이 과정을 굉장히 추천드려요. 여러분들이 만든 캐릭터를 바로
살아있게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브러시랑의 이런 워크플로우가. 자, 이번에 보실 거는 크리처를 만드는 건데 우리가 그럼 너무 사람 형상 혹은 뭔가 너무 이족 보행 뭐 이런 것만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 말이 맞긴 맞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아마 다음 버전으로 넘어가면은 캐릭터 크리에이터도 업데이트가 되겠죠. 조금 더 이제 그 캐릭터 제작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질 거긴 하지만은 업데이트 되기 전에도 우리가 충분히 이런 크리처 형상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렇죠? 이런 캐릭터 형상들을 어떻게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우리가 제작을 하느냐. 예전에 이런 영상들은 제가 옛날 처음 웨비나에서도 아주 빠르게 지나가면서 보여드리긴 했지만은 오히려 조금 더 세세하게 안 다음에 하면 좋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캐릭터들은 리깅 및 애니메이션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특히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시작을 했다면. 그래서 제가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시작하는 워크플로우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모프 기능들을 이용해서 내가 최대한 만들고 싶은 형상에 가깝게 제작을 시작합니다. 물론 크리처라고 해도 뭐 이렇게 팔다리가 늘어나고 어디가 얇고 두껍고 이런 게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지브러시랑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병명 폭은 우리가 다 커버를 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고지로 넘어가서 바로 넘기면은 이렇게 넘어오고 여기서 이제 마음껏 스culpting을 해줍니다. 캐릭터 크리에이터는 이 알맹이 있죠? 이 바디뿐만 아니라 이 아웃핏 시스템, 그 의상 시스템이죠. 의상 시스템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캐릭터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넘겼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냥 지브러시에서 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만드시면 돼요. 만들고 얘네를 의상으로 갖고 오면은 얘네도 스킨 작업이 자동으로 됩니다. 뭐 이미 여기서 보여주는 거에 전체적인 워크플로우가 거의 다 들어있죠. 서브센스 페인터를 통해서 우리가 뭐 베이킹도 하고 뭐 지브러시에서 베이킹 했을 수도 있지만은 텍스처링 이렇게 다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아는 방법들을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단지 시작을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리깅과 애니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갖고 오고 난 다음에도 또 모프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얘네들도 지금 아웃핏으로 들어있는 그 의상으로 들어있는 이런 머리 같은 것도 전체 이 스킨이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호작용합니다. 그렇죠? 이 안에서 이렇게 라이트 테스트도 다 해볼 수 있어요. 이 자체가 실시간 렌더 엔진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굉장히 유기적인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또 에셋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미 요 워크플로우에서 이미 아웃핏으로 그러니까 사실 옷이 됐든 사실 헬멧 같은 경우로 씌운 거죠. 뭐 헬멧이 됐든 사실 뭐 이런 뭐 그 갑각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든 어쨌든 우리가 표현하기 따라서 다른 거고 우리가 어떻게 모델링하고 우리가 어떤 맵을 집어넣고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표현의 폭은 무궁무진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리스탈 브레츠라는 아티스트가 리얼루전 제품들의 워크플로우를 사용해서 튜토리얼을 만들어 놓은 영상을 보면서 에셋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여러분들이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던 방식대로 하되 마지막에만 우리가 캐릭터 크리에이터로 불러오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리고 얘를 라이브러리화 시키는 이런 작업들만 해주면 돼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캐릭터를 다 제작했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내가 편한 방법대로 하면 돼요. 애초에 맥스에서 만들어서 시작을 하든 아니면은 지브러시 진짜 떼놓을 수가 없죠. 지브러시에서 이런 식으로 마스킹을 쳐가지고 이렇게 모델을 뜯어가지고 뭐 이런 붙어있는 몸에 붙어있는 의상 같은 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쉽게 만드니까 이런 식으로 지브러시 기능들을 이용해서 제작하시면 돼요. 하고 뭐 토폴로지 피고 그 다음에 뭐 UV 피고 그 다음에 텍스처링 하고 이런 과정이겠죠. 쭉 볼게요. 이런 식으로 뭐 지브러시에 워낙 좋은 기능들이 모델링 할 때 좋은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쉽게 이런 식으로 다 뜯어내서 만드는 옷이 대부분이죠. 요거 플러스 이제 마블러스 디자인에서 만드는 옷 이런 식으로 이제 섞여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의상 제작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캐릭터 크리에이터나 아이클론에서 제공하는 혹은 판매하는 라이브러리를 또 사용해서 섞어주셔도 되고 혹은 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얘를 라이브러리화 해가지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또 착용하고 또 섞어주고 이런 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캐릭터 크리에이터를 사용하셨을 때는. 그렇죠? 요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마야로 보냈는데 뭐 맥스로 해도 상관없겠죠. 우리들이 요 과정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뭐 맥스나 마야나 뭐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다르지만 크게 기능 차이는 없으니까 이런 폴리곤 모델링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이런 액세서리나 그쵸? 지브러시에서 만들기 좀 힘든 거는 맥스나 마야에서 베이스 모델 제작해서 지브러시 갖고 가가지고 지브러시에서 하이 디테일 만들고 그쵸? 지브러시에서 만들기 쉬운 거는 그냥 지브러시에서 만들고 이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과정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쵸? 자, 이렇게 마야에서 모델링 하는 거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저도 이제 모델링을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칭 기능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마야에서 제공하는 좋은 기능들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죠? 좀 넘겨볼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베이스를 이렇게 맥스나 마야에서 만들어 오고 지브러시에서 파주는 거죠. 디테일을 파주면 돼요. 그렇죠? 바지 같은 것도 또 정리해주고 리토폴로지 해주는 거죠. 지금 마야의 커드 드로우를 이용해가지고 리토폴로지. 뭐 이거를 다른데 토퍼건이나 아니면은 뭐 지브러시 내부에서도 가능하고. 자, 아까 저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과정이 대강은 머릿속에 이제 들어오시죠. 이 식으로 리토폴로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고 하이테일 만들고 리토폴로지 한다. 그리고 이거 다 리토폴로지 다 해준 다음에 UVP겠죠? UVP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나중에 텍스처링까지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조립을 맥스나 마야에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델링 단계에서는 뭐 맥스나 마야나 뭐 크게 다르지 않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부분에 뭐 바이패드냐 아니면은 휴먼 아이케이냐 요거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렇죠? 이건 이제 마블러스에서 사용할 때 그렇죠? 마블러스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상을 이런 패턴을 제작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그렇죠? 이제 꼬매가지고 소잉해서 시뮬레이션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내오면 되는 거예요. 지브러시에서 또 다듬고 걔를 또 똑같은 방법으로 리토폴로지하고 텍스처링하고 그렇죠? 지브러시에서 이런 체인 같은 거 IMM 아니죠. IMM 브러쉬로 쉽게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붙여놓고 그쵸? 뭐 리토폴로지 해줘도 되고 다시 뭐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은 귀찮으니까 여기 리토폴로지 안 해줘도 되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얘네를 트랜스폼 해주는 거는 뭐 마야로 치면은 전 마야를 위주로 사용했었으니까 뭐 꺼띠르라든가 뭐 이제 그런 것들 이용하면은 좀 손쉽게 캐릭터에 최적화된 형태를 붙일 수가 있겠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원래 하시던 방법 그대로예요. 특별히 새로울 건 없습니다. 그죠? 아마 이제 마블러스에서 만든 거를 마야를 통해 가지고 최적화시키는 그죠? 트랜스포를 통해 가지고 아예 여기서 리토폴로지까지 해서 붙이는 작업. 그죠? 이것도 뭐 설명하려고 하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리일루전 튜토리얼 페이지에 그대로 올라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두께 같은 거 조절하고 이거 우리 다 이제 모델링 할 때 하는 거죠. 이런 거 이제 이렇게 그죠? 모델링 정리는 맥스나 마야가 좋다. 지브러시는 어떤 광범위한 디테일 혹은 그 디테일을 만든 걸 정리를 하고 다시 갖고 갔을 때 또 디테일 뭐 이제 이런 것들에 강점이 있다면은 맥스 마야는 이렇게 모델링을 정리하고 깔끔하게 그러니까 공산품은 저는 아직도 맥스나 마야에서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약간 스타일이 달라요. 그렇죠? 해서 지브러시로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렇죠? 하고 주름 같은 거 있으면 좀 더 파주고, 그렇죠? 하고 조립해가지고 한번 보고 이런 작업들 우리 원래 하던 그냥 그 방법대로 단지 시작을 이 캐릭터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을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이 알맹이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스타킹의 이런 디테일도 이런 그 노이즈 메이커, 서페이스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디테일 넣는 거는 너무 잘 돼 있죠, 지브러시가. 이렇게. 물론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과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한번 오늘 기회를 삼아서 쭉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죠? 주름 같은 거 이런 디테일. 그죠? 이 베이스는 뜯는 거는 지브러시에서 뜯었지만은
정리는 또 맥스 마야에서 해주고, 그리고 정리된 걸 다시 갖고 와서는 또 지브러시에서 해주고, 이제 이런 작업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작업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들은 이런 전체적인 작업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좋다. 그렇죠? 좋은 퀄리티를 만들고 싶으면. 나 이거 잘 모르겠다. 이거 너무 어렵다 지금 단계에서 하시면은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거나 하셔도 충분하다. 이미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것들이 수백 수천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 사용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막 정장이나 그쵸? 아니면 이런 기성 옷들 있죠. 청바지, 아니면 뭐 구두, 뭐 운동화 이런 것들은 이미 사실 내가 만드나 누가 만드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사용하시고,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수정한 다음에 그거를 내 폼에 맞게 갖고 와가지고 또 쓰고, 그런 식으로도 또 그거를 라이브러리화 해놓고 또 내가 다음에 또 쓰고, 다음에 또 수정해서 좀 더 쓰고, 아니면 그대로 쓰고, 이런 과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작업들, 에셋을 만드는 작업을 할 때 굉장히 효율성이 넓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보니까 저도 빨리 하고 싶네요. 자, 하고 공산품. 저는 저랑 약간 대부분이 다 그렇겠지만 스타일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신발 같은 경우는 맥스나 마야에서 만드는 게 편하더라. 그렇죠? 뭐 뜯어서 지브러시에서 뜯어서 만드는 게 편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모델링이 정리될 것까지 생각했을 때는 또 이렇게 만드는 게 더 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서 똑같아요, 과정은. 그러니까 모든 부분의 에셋이 얄맹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발이면 신발, 옷이면 옷, 뭐 머리띠면 머리띠, 모자면 모자, 뭐 다 따로 들어가잖아요. 다 따로 이렇게 한 개씩 과정들을 거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롤러스케이트네요. 그래서 롤러스케이트라서 마야에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딱 신발만 만든다고 하면 지브러시에서 만들어도 그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만들고 계시죠. 다 만든 다음에 지브러시로 넘길 거고, 그 다음에 헤어도 따로 만들어서 내가 붙여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원래 했던 방식. 그래서 게임용 캐릭터라면은 이런 플랜 헤어를 사용해서, 제가 옛날에 엑스젠 웨비나 같은 것도 한 적이 있죠.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또 최근에도 엑스젠 웨비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하셔서 헤어 제작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좀 VFX 캐릭터다라고 하시면은 이 알맹이들만 다 만들어 온 다음에 다시 마야로 익스포트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CFX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가 않죠. 단지 시작을 잘 아시죠? 시작을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한다. 그래야 리깅이 다 돼 있고 스킨 작업이 다 돼 있고 애니메이션 레디된 캐릭터를 얻을 수가 있다. 그렇죠? 쭉 해요. 이렇게 제작해 주시고,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 방법. 그렇죠? 그리고 이런 마블러스 디자이너에서 이런 의상을 제작한 것도 다 마야나 지브러시, 맥스들을 이용해서 우리 원래 아는 방법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원래 아는 방법대로 하고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불러오겠죠. 그렇죠? 지브러시 번에서. 그래서 기존에 했던 작업들을 한 번에 이렇게 불러와 놓고, 이상한 거 있으면은 지브러시에서 당겨서 그냥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쉽죠, 지브러시에서 하는 거는. 그냥 무브 브러쉬로 쓱쓱 당기면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놓고 고지로 한 번에 보냅니다. 그러면은 캐릭터가 연동된 상태로, 그쵸?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면은 기존에 얘가 메시가 업데이트 되는 거고, 크레이트를 종류별로 해줄 수가 있어요. 얘가 의상이냐, 되게 똑똑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의상인지, 뭐 액세서리인지, 헤어인지,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알아서 불러오면 그 형식에 맞춰서 적용을 해줘요. 그래서 의상이면은 뭐 피직스 X 같은 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스킨에 맞춰서 적용될 수 있도록, 신발이면은 뭐 굽이 있는 거면은 발목 회전 각도에 맞춰가지고 그 신발이 등록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다 자동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내가 조금 더 매뉴얼하게 수정해줄 수도 있고, 이 프로그램 자체는 좀 똑똑하게 돼 있다. 자,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그러면은 내 캐릭터 움직이면 이제 다 따라 움직여요. 이제 텍스처링만 해주면 되겠죠.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캐릭터를 다 세팅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아는 방법대로 캐릭터를 에셋을 만들고 캐릭터를 수정하고 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지 이 캐릭터의 버텍스 넘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왜냐면 얘랑 지속적으로 링크가 되어 있으려면은 버텍스 넘버가 유지돼야 되고, 추가적인 얘네들 불러오는 형상들은 뭐 큰 문제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그냥 여러분들이 기존에 만들었던 형식대로, 혹은 내가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다, 그대로 다 불러오셔도 됩니다. 이 모양에 사실 딱 안 맞춰도 돼요. 이 안에서 얘네들을 그 두께에 맞게 컬리전 계산해서 다 맞춰주는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텍스처링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텍스처링 단계, 그리고 텍스처링 해서 캐릭터 크리에이터로 불러오는 단계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과정도 사실상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던 작업 방식대로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꼭 여기에서 제시한 방법 외에도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셨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은 난 텍스처링 지브러시에서 한다. 그렇죠? 지브러시에도 우리가 텍스처링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우리가 원래 그냥 데이터 뽑아내는 방식, 그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그 엑스젠으로 이제 헤어를 만드는 과정인데, 요거는 우리가 웨비나 때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시죠?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엑스젠으로 헤어 해가지고 이거 렌더링 할 수 있게끔 텍스처를 뽑아내는 부분, 그죠? 카드를 심고 그 카드에도 어떤 헤어가 들어갈지를 보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진짜 확인할 것들이 많죠. 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가 진행한 웨비나도 있고 최근에 또 진행된 웨비나도 있고 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헤어 텍스처를 제작한다. 그쵸? 캐릭터 하나 만드는데 생각보다 공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요렇게 안 하고 난 한 번에 돼 있는 거 하고 싶은데 또 있죠. 리얼로전에 뭐 사실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특히 헤어 부분 진짜 관심 많으시더라고. 헤어에 뭐 헤어 빌더라든가 뭐 프라임 헤어라든가 뭐 이제 캐릭터 크리에이터 안에 리얼로전에서 제공하는 헤어 프리셋, 뭐 앞머리면 앞머리, 뭐 옆머리면 옆머리, 뒷머리면 뒷머리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합해서 쓰실 수도 있고 퀄리티도 엄청 좋고 그런 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모자른 거는 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워커플로우가 약간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기본적으로는 라이브러리를 좀 사용하면서 내가 필요한 거를 커스터마이징해서 갖다 써야겠다. 이런 느낌들이 좀 오시면은 잘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텍스처링 작업을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매테리얼을 좀 나눠주는 거죠. 좀 작업하기 편하도록.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서브센스 페인터로 넘겼는데 이따가는 또 쓰시더라고요. 아이클론 안에서, 그러니까 캐릭터 크리에이터 안에서도 서브센스 페인터랑 링크 시켜서 바로 또 넘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매테리얼 작업 같은 거 해주려고 그래서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여기 우리 다 이제 작업 알죠? 이제 뭐 아이디맵, 뭐 노멀맵, 기존에 이제 들어있는 이런 메시맵들 다 넣어주고 서브센스 페인터에 있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텍스처링 해준다. 뭐 이제 아주 표준화된 방법이죠. 최근에는 이제는 포토샵만 이용해서 텍스처링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말이나 아니면 서브센스 페인터 혹은 둘 다 사용해서 텍스처링 작업을 하시죠. 그렇죠? 이런 아이디를 추출해서 정말 쉽게 되죠. 저도 뭐 이런 교육 같은 거를 좀 해보긴 했는데 사람들이 텍스처링 작업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쉽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캐릭터 크리에이터도 굉장히 배우시는 분들도 관심을 크게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원래 워크플로우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근데 캐릭터 크리에이터는 마치 서브센스 페인터처럼 조금 쉽게 결과물을 내가 빨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문하고 배우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근데 사실 이제 입문용 퀄리티가 아니라 이런 최종 우리 스튜디오 퀄리티로도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요한 거는 빨리 되는 게 아니라 빠르고 완벽하게 되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배터리를 넣어주고 PBR 텍스처링 해주는 거죠. 이런 작업들 우리가 이제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재밌어 보이죠? 보면은 또 이제 색칠 공부처럼 또 3D 하는 사람들은 이게 또 3D 색칠 공부입니다. 그런 거 하면서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텍스처링 작업을 쭉 진행을 하고, 그렇죠?
아주 다양하게 해줄 수가 있겠죠. 뭐 오클루전을 이용한다든가, 뭐 캐비티를 이용한다든가, 뭐 제가 아놀드 같은 거 했을 때도 몇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텍스처링, 쉐이딩. 온몸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똑같아요. 캐릭터 크리에이터는 아주 뭐 전혀 뭐 별세개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뭐 굉장히 똑똑한 기능들 갖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3D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방식 그대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냥 쉐이더에다가 텍스처 집어넣는다. 혹은 텍스처 변경해준다. 이런 것들을 모든 부분에 다 할 수가 있어요. 뭐 액세서리는 액세서리, 뭐 캐릭터면 캐릭터. 다 그냥 우리가 이런 PBR 규격에 맞춰서 하든 아니면은 뭐 쉐이더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뭐 스킨이면 스킨. 뭐 이런 것들도 나중에 언리얼이나 이런 걸로 보낼 때 또 이게 또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 뭐 링크 해주면은 바로 언리얼 쉐이더랑 연결되고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언리얼 라이브 링크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똑똑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원래 하셨던 방법 그대로 텍스처 내가 만들었어? 집어넣어. 쉐이더 좀 수정해?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실시간 렌더링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다른 프로그램 갈 필요 없이 얘 자체가 실시간 렌더러 기능 갖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다 집어넣고 체크해 보셔도 돼요. 바로 엔진으로 넘겼을 때 매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렌더러 프로그램 넘기고 싶다? 그냥 이 상태로 각자 또 익스포트를 제공하거든요. 뭐 마야냐, 맥스냐, 뭐 블렌더냐, 뭐 그런 걸로 해서 넘기셔서 또 그 안에서 맥스마에서 불러서 렌더링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했던 방법 그대로.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말하면서 지나갔는데, 자, 클릭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텍스처를 다 등록을 하고, 이 부분은 이제 하나하나 다 등록을 이렇게 해줬죠. 여기에 이제 맞는 텍스처를 등록을 해주고, 이렇게 Substance Painter라는 아이콘이 있는 데다가 익스포트를 해주죠. 한번 익스포트를 해놓으면은 링크가 되기 때문에 Substance Painter에서 수정한 거를 밑에 있는 업데이트 버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받으면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더 뭐 내보내고 불러오고 이 과정을 조금 축약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익스포트 해서 한번 처음에 이렇게 내보내줘야 돼요. 파일 내보내고 등록을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서 익스포트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OK 눌러서 다시 얘를 Substance Painter에서 불러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다 설정해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메시까지 임포트 해주고 텍스처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거 다 링크 시켜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오면은 이런 식으로 불러와지죠. 그러면 원래 의상까지 다 들어오는데 이분은 의상은 이전에 다 해줬으니까 캐릭터 안에 알맹이 바디만 수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오셨고 여기서 또 Substance Painter에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텍스처링 해주면 됩니다. 뭐 텍스처링 XYZ 소스를 바르든 뭐 어차피 그 UDM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뭐 UDM으로 작업해도 되고 뭐 단장 텍스처로 뽑아서 작업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최근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킨젠이라는 텍스처링 플러그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시면 훨씬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다른 웨비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캐릭터 크리에이터 튜토리얼에서도 말씀드리고 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다 하고 하시면은 뭐 아무 데나 뭐 포토샵으로 보내든 이런 식으로 서브센스 페인터로 보내든 작업을 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다 아는 방법이니까. 중요한 거는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시작을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얘네 포즈까지 다 잡혀져 있죠. 우리가 굳이 다른 노력 안 해도 포즈랑 뭐 페이셜 이런 거 다 자동으로 잡혀 있어요. 아까 그냥 모델링 하는 과정만 하더라도 모델링 텍스처링만 하면은 리깅이랑 애니메이션이 그냥 돼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텍스처링 소스 바꿔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창고처럼 캐릭터 창고예요. 여기가 다 집어넣어놓고 사용하시면 되고 뭐 이분은 한 번에 불러왔지만은 8이면 8, 총이면 총 다 뜯어가지고 SS로 저장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다른 캐릭터 만들었을 때 저 총 나도 써야지 그 총 또 쓰시면 돼요. 굉장히 좋죠. 포토샵이랑 연동해도 되고 사실상 이 안에 쉐이더 기능이 있어서 이 안에 쉐이더에서 여기서 하는 작업들 있잖아요. 뭐 휴 세츄레이션 바꿔준다든가 그런 것들도 캐릭터 크리에이터 안에서 다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블렌드 하는 것들도 캐릭터 크리에이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근데 따로 불러서 바꿔온 게 난 편하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했던 방법 그대로 혹은 더 유연한 방법도 제공을 하긴 한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은 포즈부터 시작해서 페이셜까지 우리가 작업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원래 했던 그 방법 그대로 하시되 시작과 끝을 캐릭터 크리에이터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나온 이점이 뭐냐? 리깅과 애니메이션이 레디된 상태 캐릭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애니메이션 워크플로우 개선 부분입니다. 현업에서는 대부분 이제 리깅과 애니메이션 작업이 연동돼서 작업이 되죠. 근데 아이클론에서 작업하는 거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이미 리깅 작업이 다 끝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캐릭터 크리에이터가 시작하지 않은 캐릭터, 저는 이제 캐릭터 크리에이터 위주로 시작하는 거를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기존에 우리 회사에서 만들었던 캐릭터 혹은 나는 뭐 지브러시만을 이용해서 만든 캐릭터 이런 캐릭터 혹은 내가 뭐 어디서 라이브러리를 구해와가지고 쓰는 캐릭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 앞단에 3D 엑스체인지라는 아이클론 그러니까 캐릭터 크리에이터 시스템을 삽입해주는 아이클론의 시스템을 삽입해주는 중간 단계의 3D 엑스체인지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실 경우에는 또 아이클론에서 그대로 아이클론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가장 편한 방법은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시작하는 방법. 그래야 라이브러리도 내가 쓰고 라이브러리화도 하고 리깅도 돼 있고 뭐 애니메이션도 할 수 있고 엄청나게 이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워크플로우를 추천드리는 거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얼루전의 워크플로우에서는 비파괴적인 방식으로 워크플로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리깅 및 애니메이션 작업하면서 우리 캐릭터 크리에이터로 작업했다면 특히나 자유롭게 모델링 수정이 또 가능합니다. 이제 자체적으로는 아이클론 같은 경우에 커스텀된 리깅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휴먼 IK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영화, 뭐 시나매틱, 뭐 이런 VFX 작업 같은 경우에는 뭐 헤어 같은 CFX 부분 있죠. 그런 부분들을 따로 마야나 뭐 후디니 뭐 이런 데서 작업해 오시면 되고 작업을 해서 거기서 이제 렌더링을 걸겠죠. 얘는 이제 리얼타임 렌더링 기능을 제공하는 거니까. 하지만 또 뭐 언리얼에 있는 어떤 그런 구름 기능, 헤어 기능을 또 사용할 수는 있어요. 뭐 이제 하여튼 그 활용 방향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아이클론 같은 경우에는 페이셜과 바디를 포함해가지고 실시간 애니메이션이 특화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모션 캡처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직접 여러분들이 모션을 캡처하면서 작업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물론 키프레임 애니메이션도 가능하고 커브 에디터도 들어있기 때문에 커브를 에디팅하면서 작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또 강점이 뭐냐면은 다양한 종류, 다양한 부위의 모션 캡처를 한 곳에서 받아서 쓸 수 있는 모션 라이브 기능도 아주 강력하지만은 꼭 모션 캡처를 여러분들이 직접 받지 않더라도 모션 캡처 라이브러리인 엑타코어 사용하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라이브러리가 또 있어요. 갖다가 베이스로 쓰시고 그대로 사실 쓰셔도 돼요. 여기서 또 편집하는 기능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 작업 속도를 정말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작업들이 착착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막 손을 많이 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메인 프로덕션 이전에 들어가는 그런 프리뷰 작업뿐만 아니라 최종 데이터 활용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뭐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뭐 언리얼로 넘긴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라이브 링크나 이런 거 쓰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쉐이더 같은 것도 카메라, 뭐 세팅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링크가 되기 때문에 엄청 쉽게 작업하실 수 있거든요. 요 이점으로 프로젝트 진행하시는 사례도 지금 꽤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클론 안에서 대부분의 씬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이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우리가 또 예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열일하고 계시는 예제를 한 번 더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이클론에 대한 강점은 뭐 지난 웨비나나 뭐 튜토리얼이나 이런 데서 진짜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렸죠. 이미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한 번씩 더 짚어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액타코 등에서 받은 이런 기본적인 포즈 혹은 이 모캡 애니메이션을 바로바로 적용할 수가 있죠.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만들었다면은 캐릭터만 만들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다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하고 엄청나게 많거든요, 액타코에. 그래서 웬만한 솔직히 게임을 만든다고 하면은 웬만한 게임은 액타코에 있는 걸로도 다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라이브러리가 구축이 잘 돼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모자르다 싶으면은 모션 캡처 이거 연동하기 정말 좋잖아요. 모션 캡처 연동을 하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키를 잡든 이런 식으로 섞어서만 쓰셔도 진짜 빨리빨리 만드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바로 언리얼로 이제 연동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최종 단계가 뭔지를 빨리 보면서 작업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만약에 렌더링 프로세스다 그러면은 빨리 작업하고 빨리 마야나 맥스로 넘겨가지고 렌더링 걸어보면서 내가 작업을 또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 예제이기 때문에 바로 언리얼에 배경 씬을 띄워놓고 바로 그냥 링크를 걸어가지고 데이터를 다 넘겨버리죠. 손쉽게 돼 있습니다. 뭐 딱히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버튼 누르면 알아서 컴퓨터가 디리리릭 해가지고 여기 있는 쉐이더랑 여기 있는 값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넘겨줍니다. 그러면은 그냥 캐릭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라이트가 좀 세다 이런 것들만 이제 내가 최종 작업할 씬이 여기니까 여기서 조금씩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제 아마 이제 컴파일 하는 중이라서 좀 하얗게 보이는데 컴파일 다 들어오면은 깔끔하게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작업을 아이클론에다가 내가 만약에 언리얼 작업 난 좀 익숙하지 않은데 하신 분들은 링크만 시켜놓으면은 여기서 라이트 세팅, 카메라 세팅, 씬 세팅, 뭐 캐릭터 애니메이션 작업 다 하시고 그냥 또 링크만 해주시면은 이 세팅, 심지어 이 라이트의 강도, 색깔 이런 것까지 다 넘어갑니다.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작업하실 수 있고 뭐 렌더링 하시는 분들도 우리 지난번에 홍희성님 진행했던 웨비나 보시면은 얘네들이 이 쉐이더를 자세히 보면은 그냥 이 겉에 있는 텍스처 쉐이더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소스 맵들 있죠. 뭐 마스크라든가 아니면은 거기 들어가는 뭐 캐비티, 뭐 오클루전 이런 것까지 다 그냥 뽑아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렌더링 엔진을 가져가서 그 쉐이더에다가 맞춰서 집어넣어주면 돼요. 특히 뭐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오토 셋업이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또 마치 링크 한 것처럼 그 세팅을 바로바로 또 넘겨줄 수도 있어서 더 편한 것도 있지만은 맥스마에서도 충분히 이 쉐이더 소스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렌더링 프로세스에서도 시간 단축을 엄청나게 시켜줄 수가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 또 실시간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렌더링 프로세스의 벽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리얼에서도 데이터의 양이 약간 무관해지는 그런 업그레이드가 점점 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 또 대비를 할 겸 또 이런 새로운 프로세스를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화면 띄워놓고 둘이 이제 뷰포트 맞춰가지고 세팅하시면 돼요. 그렇죠? 애니메이션 작업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러기 때문에 막 딱히 애니메이션 작업 많이 하지는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라이브러리 같은 거 사용하시고 뭐 표정 같은 거 우리 그 페이스 그 컨트롤러 있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려가지고 사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너무 환상적인 그 애니메이션 컨트롤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쓰시면은 너무 재밌으실 거예요. 그게 정말로 작업이 좀 재밌어집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작업하고 근데 이거 다 이제 지금 이번 라이브러리 소스로 쓰신 거죠. 이렇게 소스들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만드셔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텍스처링 소스 같은 것도 다 링크돼서 쓸 수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뭐 헤어 쉐이더도 링크가 돼서 연동이 됩니다. 추가로 수정하고 싶으면 어차피 소스 다 들어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연결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완성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클론에서 다 잡고 렌더링만 언리얼에서 추출하는 그러니까 시네마틱 같은 거 만들 때는 정말 좋겠죠. 내가 뭐 굳이 언리얼에 있는 복잡한 기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아이클론에서 대부분 해결이 가능하니까
애니메이션 부분 설명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예제를 하나 더 볼게요. 요거는 우리 그 세프 케이브라임 아티스트가 제작한 에드에리스 캐릭터인데, 이런 식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동작, 그러니까 바디의 모션뿐만 아니라 페이셜에 대한 기능도 정말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페이셜을 조정하고 적용을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특히 립싱크에 대한 그 보이스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보이스 파일을 집어넣고 립싱크를 생성하고 그걸 또 수정하고 또 뭐 아이폰 같은 그런 목격 시스템을 연결해가지고 또 수정하고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캐릭터를 바로 살아 숨쉬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캐릭터를 제작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과 합쳐져서,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사실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리그 세팅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하기 쉽지가 않은데 이미 이런 세팅들이 다 돼 있고,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리얼 라이브러리 크로 연동을 해서 그냥 연동만 시키면은, 물론 약간 언리얼의 배경 같은 거 세팅 조금은 해줬겠죠. 근데 쉐이더 같은 경우에는 링크가 돼서 바로 넘어가고, 이 안에 있는 라이트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링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얼굴 표정, 페이셜 이런 거 집어넣는 것도 바로 아이폰 모캡을 사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는 것뿐만 아니라 뭐 립싱크를 집어넣으면서 또 얼굴은 또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연기만 집어넣고, 또 키 애니메이션도 가능하기 때문에 키도 집어넣고, 또 바디는 바디대로 똑같아요. 바디도 뭐 이렇게 벡터코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도 되고 내가 모션 캡처를 받아도 되고, 같이 쓰는 게 제일 좋겠죠. 하고 키도 잡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내가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손쉽게 주고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워크플로우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빨리 지나갔지만은, 그러면은 애니메이션 워크플로우 이점이 뭐냐? 바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지만은 리깅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그냥 돼 있나 보다 하고 넘어왔지만은 리깅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큰 작업, 그렇죠? 우리가 사실상 이런 3D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벽 중에 하나인, 모든 것들이 다 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가장 큰 벽 중에 하나인 리깅이 그냥 돼 있고, 그냥 그 반절은 그러니까 거의 통째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간 상태로 내가 뭐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면은 뭐 3D 엑스체인지에서 좀 수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조금 더 어드밴스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리깅이 끝나 있는 상태에서 애니메이션만 내가 적용할 수 있다. 근데 그 애니메이션 시스템이 약속된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이브러리를 쓰거나 또 라이브러리를 해서 놓거나, 내가 키를 잡은 것도 다 예를 들면은 모캡 파일처럼 다 그렇게 클립화 시켜가지고 내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또 언제든 꺼내 쓸 수 있고, 그런 굉장히 큰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시간 엔진으로 넘기는 프로세스는 되게 잘 되어 있는 걸 보셨죠? 그러면은 혹시 마야, 뭐 맥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렌더링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으로 가는 거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또 예제랑 같이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지난번에 저희랑 같이 이제 홍희성 아티스트님께서 발표해주신 이 내용처럼 마야에서 이 캐릭터를 불러서 또 마야의 리깅 시스템을 적용해가지고 여기서 렌더링도 걸고 또 애니메이션도 주는 이런 방법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애초에 캐릭터 크리에이터가 리깅이 돼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그 캐릭터를 불러오면은 이미 리깅이 돼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마야로 치면은 뭐 휴먼 IK 같은 데다가 이제 등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등록을 해놓고 우리가 마야에서 모션 캡처 데이터를 받아 쓰듯이 휴먼 IK 시스템에서 우리가 아이클론에서 잡아놓은 애니메이션을 바로 적용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루트로 크게 나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홍희상 아티스트님이 작업해주신 그거를 한번 볼게요. 소리만 좀 줄이고. 지난번에 한번 한 거니까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캐릭터 크리에이터 혹은 아이클론에서 캐릭터를 내보내면 됩니다.
그죠? FBX. 그러니까 옷까지 다 입혀진 상태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미 다 정리가 된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캐릭터를 넘기면은, 이제 이런 이제 옵션들이 있죠. 자세한 거는 웨비나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타겟 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겟 툴을 선택하시고, 내가 텍스처나 UV는 어떤 식으로 넘길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하셔가지고 캐릭터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얘는 이미 그 바인드랑, 그쵸? 리깅, 그리고 블렌드 쉐입이 다 들어있는 상태예요. 이미 우리는 리깅이 된 캐릭터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쵸? 마야에서 불러오면은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불러가지고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 안에 들어있는 블렌드 쉐입이 같이 들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애니메이션 잡을 때 블렌드 쉐입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렌드 쉐입을 자동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캐릭터 형상에 맞춰서 블렌드 쉐입이 다 뽑혀져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각자 세팅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홍희섭님 같은 경우에는 그 마야의 그 리깅 플러그인을 이용해 가지고 한 방에 리깅을 적용을 하셨었죠. 그래서 블렌드 쉐입 확인하고, 엄청나게 종류가 많습니다. 블렌드 쉐입도. 그렇죠? 이미 아이클론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 블렌드가 이미 다 생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캐릭터 크리에이터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인드도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만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야의 플러그인을 사용하셔가지고 얘를 리깅을 다시 한번 세팅을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본 세팅 자체는 표준화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휴먼 IK나 바이패드도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 표준화돼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본 구조가 이 펠비스에 다 연결이 돼 있는 그 원 루트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마야 같은 경우에는 허용폭이 되게 넓기 때문에 꼭 그 원 루트가 아니라 다양한 루트로 리깅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마야에서 내가 커스텀 리깅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표준화된 세팅만 지원하는 언리얼이나 유니티에서 리깅이 안 불러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본 루트 세팅이 조금 너무 뭐랄까요, 중구난방으로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기본 표준적으로 펠비스에 붙어 있는 그 하이어라키를 쭉 유지하면서 리깅을 해준다면은 나중에 우리가 3D 익스체인지에서 아이클론으로 불러올 때도 큰 문제가 없고, 리얼루전 캐릭터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캐릭터 크리에이터나 아이클론에서 만든 캐릭터가 언리얼에 갔을 때도 문제가 없고, 유니티에 갔을 때도 문제가 없고, 마야나 맥스로 갔을 때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표준화된 세팅을 지원한다는 것은 또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야에서 제공하는 건 아니죠. 마야랑 연동되는 이 리깅 플러그인을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컨트롤러까지 다 제작을 하셨어요. 요즘에 이런 셋업 플러그인도 되게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사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또 커스텀 리깅해서 붙여놓을 수도 있고, 또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또 이런 플러그인들을 사용하는 거죠. 이런 세팅들. 그렇죠? 이 본이 어쨌든 다 세팅이 되기 때문에 사실 컨트롤 리그만 달아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쉐이더 부분인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쉐이더에 이 소스들이 이미 애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렌더링을 하려고 할 때 그 렌더 쉐이더 세팅에서 이걸 어떻게 연결해주면 되는지, 그렇죠? 뭐 단순하게 연결해줘도 되고, 우리가 렌더링하는 건 또 고퀄리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뭐 마스크라든가, 그렇죠? 뭐 아니면은 뭐 그런 실제로 렌더링 할 때 들어가진 않지만은 메쉬 소스로 들어가는 그런 맵들을 같이 추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렌더링 하는 쉐이더에다가 연결을 해줘서 사용하는 거, 그죠? 이런 마스크라든가 아이디라든가 이런 뭐 SSS 마스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로 만들 필요가 없이 이미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미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다가 그냥 쓰면 된다. 실제로 렌더링 할 때도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기서 사용해도 되겠죠. 뭐 텍스처링 할 때 서브센스 페인트 사용해도 된다. 렌더링 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그렇죠? 아이솔레이션 렌더링을 걸어서 얘네들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여기서 내가 노드를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색깔을 바꿔준다. 그러면 마스크로 돼 있으니까 그 부분만 이제 해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게 커스텀 리깅을 하시는 스타일이라고 보면 되시고 지금 보시는 스타일이 휴먼 아이키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리타겟팅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을 가져다 쓸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그런 방법 이제 익숙하시죠? 그렇다면은 저는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뭐 만들든 뭐 지브러시로 왔다 갔다 하든 뭐 이런 옷 같은 거는 뭐 여기 있는 소스를 썼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맥스마에서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마블러스에서 만들어서 갖고 왔을 수도 있겠죠. 뭐 아무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캐릭터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리깅이 다 돼 있고, 그렇죠? 블렌드 쉐입이 다 들어있고, 모프가 다 들어있고, 이제 그런 상태겠죠? 이렇게 그 캐릭터를 작업해주고 난 다음에 마야로 보내기 위해서 얘도 익스포트를 해주겠죠. 똑같아요. 클로스 캐릭터. 이 완성된 캐릭터를 내보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보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가 마침 딱 엑타코어를 잘 보여주네요. 엑타코어 페이지인데 엑타코어에는 엄청나게 많은 모션 데이터들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뭐 무료인 것도 있고 뭐 사야 되는 것도 있는데 또 이제 DA 포인트를 통해서 구입할 수가 있으니까 또 이제 구입하실 때 DA 포인트 또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엑타코어가 또 업데이트 돼가지고 더 좋아졌어요. 캐릭터도 안에서 막 바꿔볼 수 있고 여러분 믹사모 아시죠? 믹사모보다 조금 더 기능이 좀 업데이트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캐릭터를 바꿔줄 수 있고 그러니까 리타겟팅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내보낼 때도 어떤 형식으로 내보낼 거냐 뭐 아바타도 골라서 내보낼 수도 있고 뭐 애니메이션만 내보낼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만 내보냈다면은 바로 리타겟팅 해가지고 내 캐릭터에다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뭐 더미로 내보내도 상관없겠죠. 자, 일단은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내보냈겠죠. 그래서 마이에서 불러오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강조했던 싱글 루트로 리깅된 이런 캐릭터가 이렇게 띵 나옵니다. 이 캐릭터는 아까처럼 홍희성님이 했던 것처럼 커스텀 리깅으로 이제 붙여주면서 시작을 해도 되지만, 그쵸? 컨트롤러 붙여주면서 시작해도 되지만, 마야에서 제공하는 휴먼 IK 시스템을 또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쵸? 아까 다운받은 애니메이션을 이제 갖고 오시는 거예요. 갖고 오고, 그냥 이 애니메이션 더미 캐릭터 자체를 휴먼 IK에서 캐릭터 셋업을 해줍니다. 그쵸? 이런 거는 뭐 찾아보면 많으니까 캐릭터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휴먼 IK 뭐 등록하는 거는 뭐 저도 옛날에 많이 했었고 찾아보시면은 뭐 등록하는 건 쉬우실 거예요. 등록을 해주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시스템이 돼 있는 건 뭐냐면은 얘네들은 이제 프로파일로 작동을 하잖아요. 제가 뭐 나중에 또 3D 엑스체인지 얘기해드릴 기회가 있을 때 또 얘기해드릴 텐데 결국에는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 어떤 워크플로우는 미리 이런 것들을 다 프로파일로 짜놓을 수가 있어요. 어떤 이름에는 어디, 어떤 이름에는 어떤 기능 이런 거를 다 짜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복잡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복잡하다고 치는데 이미 이런 건 다 세팅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한 번 작업을 해놓으면 계속 그 세팅을 불러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파일화 해가지고 점점 작업이 빨라지고 쉬워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도 프로파일을 그냥 불러와서 한 번에 캐릭터 등록을 해준 겁니다. 그렇죠? 데피니션을 등록해주는 작업입니다. 거기다가 애초에 휴먼 IK 시스템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연결이 돼버리죠. 이거는. 자, 이따가 뭐 바이패드나 휴먼 IK 세팅할 때도 잠깐 말씀드릴 거지만 뭐 엄청나게 쉽습니다. 이 과정 자체는. 그렇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불러오면은 이 애니메이션이 그냥 리타겟팅 하는 거겠죠. 이미 캐릭터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클립을 불러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이클론이 클립화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다 그랬죠.
마야도 이런 클립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클립을 리타겟팅해서 갖고 오면은 내가 엑타코어에서 아까 샀던 거 있죠? 이런 뭐 더블 스워드 엑스 크로스 뭐 요거다.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야의 휴먼 IK에서 이미 이렇게 다 애니메이션 키가 잡힌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뭐 나중에 얘를 또 뭐 어디다 쓰고 싶다 그러면은 본에다가 베이크 해가지고 또 쓰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야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원래 이걸 쓰셨던 방법대로 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새로울 건 없어요. 여러분 워크플로우에 첨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캐릭터도 휴먼 IK CSM을 등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캐릭터 셋업을 또 해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수동으로 등록하는 거를 알려드려요. 자, 이것도 프로파일로 한번 저장해 놓으시면은 다 그대로 또 똑같이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건 쉬워요. 이거는 이제 사실상 3D 엑스체인지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캐릭터 데피니션 세팅에 맞는 이 본을 등록만 해주시면은, 왜냐면 얘는 바인드랑 이런 거 다 돼 있기 때문에 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만 연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리타겟팅 시스템도 뭐 자동으로 여기에 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또 갖다가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하나씩 어사인 해주면 돼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프로파일화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냥 뭐 하나 뭐 이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 이제 귀찮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하나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프로파일로 돼 있으면은 다음부터는 그냥 한 방에 등록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싱글 노트본으로 돼 있으면은 이런 작업들이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되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 렌더링도 하시고 게임 엔진에도 보내고 이런 작업들이 표준화 되겠죠. 그러면은 휴먼 IK는 뭐 컨트롤 리그도 만들어주고, 리타겟팅도 지원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벌써 리타겟팅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리타겟팅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손가락 안에가 손가락 안 따라갔는데 손가락까지 해주시면은 뭐 다 연결이 될 겁니다. 그렇죠? 손가락 제가 안 해, 제 얘기를 들은 건 아니겠죠? 제가 안 했다고 하니까 이제 하려고 들어왔죠. 이렇게 다 등록해 주시고 보면 이제 손가락까지 다 따라옵니다. 그 아이클론에 보시면은 제스처라고 해가지고 또 손에 대해서도 또 정교하게 애니메이션을 해줄 수가 있어요. 뭐 여기에 플러그인으로 뭐 이제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그 무료 플러그인이 들어있죠. 아이클론에 이제 제스처 애니메이션 하는. 그러니까 뭐 엄청 좋은 기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다 쓰면은 그동안 이제 하나하나 다 만들었던 게 엄청나게 쉬워지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를 좀 피하시고 좀 창의력에만 집중하시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방법을 또 추천드리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 본에 베이크해서 또 어디 딴 데 가서 쓴다든가, 뭐 이 안에서 또 이것도 애니메이션해서 추가를 한다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바탕화면이 잠깐 이렇게 나왔었네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데, 뭐 저는 최대한 아이클론에서 작업하시고 여기 넘기셔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뭐 이제 뭐 모션 캡처라든가 뭐 페이셜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아이클론에 다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렌더링 걸 때만 마야로 불러오셔서 렌더링 하시고, 물론 여기서 또 수정할 일이 계시겠죠. 그럼 또 그때는 또 마야야 혹은 맥스에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렌더링을 하신다던가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작업들이 엄청나게 쉽게 된다라는 게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숨가쁘게 맥스마야 지브러시 사용자들이 리얼루전 2를 어떻게 함께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1시간 넘게 숨가쁘게 달려왔죠. 전체 워크플로우를 제가 약간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모델링부터 애니메이션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근데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정리된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여태까지. 그리고 저희도 데이터를 되게 많이 올려놨지만은 이런 데이터들이 하나로 이렇게 축약된 그런 게 없어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머릿속에 쭉 입력하실 수 있도록 한번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강점은 우리가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시작을 한다면은 리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캐릭터의 애니메이션까지 가는 작업을 우리가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그리고 비파괴적인 방식으로 틀렸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수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비파괴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또 아이클론으로 넘겼을 때는 우리가 평소에 하기 어려웠던 페이셜 애니메이션, 립싱크 애니메이션, 바디 애니메이션, 혹은 모캡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 수정하고 키를 잡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쉽게 가져갈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에 따라서 그게 게임 엔진이 됐든 아니면 프리 렌더러가 됐든 언제든지 이 소스들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대신 얘네들은 창고가 되는 거예요. 캐릭터 크리에이터는 캐릭터들의 창고, 그리고 아이클론은 애니메이션들의 창고, 얘들이 함께 섞여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설명드릴 내용은 끝났지만은 많이 시간이 길어졌지만은 이대로 끝나긴 좀 아쉽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는 맥스랑 마야에 내가 만든 데이터를 아이클론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또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설명 들으신 분들은 설명 이제 마치셔도 되지만은, 시간이 있으시다면은 이제 뒤에 이어지는 백스랑 마야의 바이패드, 휴먼 IK, 그리고 커스텀 리깅된 세팅을 어떻게 아이클론으로 불러오는지 같이 보시고 마무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번 끊고요. 하지만 또 바로 이어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들어주셨던 분들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또 뒤에 이어서 들으실 분들은 또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뒤에서부터는 제가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각 대표 DCC 툴인 3DMax의 바이패드 캐릭터가 마야의 휴먼 IK 캐릭터를 아이클론에 연동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Max나 마야에서 커스텀 리깅된 캐릭터를 불러오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은 몇 가지 또 주의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포인트는 컨트롤러 부분을 제외하고 싱글 루트본 하이어라키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죠. 근데 사실 그냥 불러와도 불러와지긴 해요. 그래서 3D 엑스체인지에서 좀 조절해도 되는데, 근데 애초에 정리해서 갖고 오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바이패드 캐릭터 뭘로 할까? 원래 가지고 있는 거는 또 약간 좀 저작권이라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캐릭터를 구매를 해가지고 한번 이거 등록을 시켜볼 거예요. 그래서 그냥 랜덤으로 골랐어요. 그냥 바이패드 캐릭터 아무거나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왜냐면 또 제가 그냥 또 만든 거는 또 이제 미리 만들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불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이패드 캐릭터로 제작했다면은 웬만해서는 아무거나 불러도 다 등록이 된다 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아까 거기서 다운받은 바이킹 캐릭터 맥스 파일을 이렇게 오픈해 줍니다. 확인하기 위해서죠. 불러오고요. 그러면은 이 캐릭터가 이런 식으로 불러와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얘는 지금 바이패드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를 그냥 익스포트 올 해가지고 캐릭터를 내보내 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미리 내보내 놨는데 여기서 FBX로 이렇게 보내놨죠. 이렇게 내보낸 거를 3D 엑스체인지를 통해서 등록을 해주면 돼요. 3D 엑스체인지가 중간에 컨버트 해주는 툴이라고 했잖아요. 얘를 내보냈던 캐릭터를 불러옵니다. 그러면은 그냥 기본 값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빨리 들어오죠. 자, 일단은 텍스처가 없기 때문에 텍스처만 일단 먼저 등록을 해줄게요.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은 바로 아이클론으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클론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캐릭터가 아이클론으로 불러와졌으면은 우리는 얘를 텍스처 세팅을 해줄 거기 때문에 아이클론의 이 텍스처 탭으로 이동해가지고 얘의 텍스처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요거 있으니까 요거 끄고 조금 화면을 넓게 보는 게 좋겠죠. 자, 얘네들은 이제 매테리얼별로 메쉬별로 이렇게 다 지정이 돼 있고 우리가 요 파일을 다운받았을 때 텍스처도 같이 들어있겠죠. 산 거니까 이거를 매치를 해가지고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뭐 헬멧이면은 얘는 진짜 엄청 텍스처가 많더라고요. 근데 또 그만큼 뭐 퀄리티가 나쁘지 않으니까 이제 PBR, 우리 PBR 캐릭터죠. PBR이니까 헬멧 탑혼 찾아가지고 베이스 컬러 PBR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들어가죠.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뭐 오파시티는 없겠죠? 얘는 오파시티 없고 메탈릭 집어넣고 노말 넣어주면은 얘가 범프로 할래 노말로 할래 노말로 해야죠. 노말로 해준다. 그 다음에 러프니스 집어넣어주고 그쵸? 총 하나에 한 5개 정도 텍스처가 들어있어요. AO 그쵸? 이렇게 넣어주면은 얘 자체가 PBR 뷰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등록해주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다 해놨어요. 미리 요것만. 얘도 이 매테리얼을 내가 저장하고 불러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테리얼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매테리얼이라는 게 있고 매테리얼 플러스라고 있는데 매테리얼은 이 하나하나에 대한 거고 매테리얼 플러스는 얘에 소속되어 있는 전체 매테리얼을 불러오고 내보내고 해줄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과정들을 다 미리 해놨어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로드 해가지고 제가 미리 불러온 것만 불러오면은 이렇게 물어보죠. 어플라이 해주면은 한 번에 이렇게 다 등록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물론 처음에 여러분들은 하나씩 넣어줘야겠죠. 그렇죠? 퀄리티도 뭐 상당히 봤던 거짓말은 아니더라고요. 그 저기 마켓에 있는 퀄리티가. 그래서 불러와 주시면 돼요. 물론 뭐 이렇게까지 뭐 게임용이라고 치면 이렇게까지 뭐 쉐이더가 많을 일은 없긴 한데 좀 퀄리티 있는 걸로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이렇게 다 작업을 하신 다음에 일단 매테리얼만 넣으시고 다시 가시면은 왔다 갔다가 되게 편하다고 했잖아요. 바로 3D 엑스체인지로 보낼 수가 있어요. 다시 3D 엑스체인지로 보내줍니다. 자, 매테리얼까지도 등록이 됐죠. 여기서부터는 과정은 똑같아요. 왜냐면은 이 캐릭터를 아까 잠깐 보셨던 그 휴먼 IK 캐릭터 세팅하듯이 똑같이 3D 엑스체인지에서 이 캐릭터를 셋업해 주면 돼요. 먼저 해줄 거는 쭉 내려보시면은 쭉쭉 내려보면은 이 캐릭터라는 란에 캐릭터의 셋업에 대한 세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만든 캐릭터면은 얘가 스탠다드 캐릭터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내가 외부에서 만들어서 갖고 온 캐릭터는 논 스탠다드 캐릭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꼭 이런 이족이 아니더라 뭐 동물이나 뭐 괴물이나 뭐 그런 것처럼 논 휴먼 캐릭터도 가능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스탠다드 캐릭터는 아니니까 논 스탠다드 캐릭터 눌러줍니다.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많이 보셨던 휴먼 IK 시스템 같은 이런 세팅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번호 하나씩 등록해줘도 되지만은 얘 같은 경우에는 바이패드이기 때문에 바이패드 프리셋을 지원을 해요. 자, 여기 나오죠. 맥스 바이패드 두 가지 타입 지원하고 마야 휴먼 IK 뭐 다즈 쓰시는 분들은 뭐 다즈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혹은 내가 뭐 만들어서 나만의 커스텀 세팅이 있다. 그럼 프리셋 만들어가지고 세이브 해놓고 불러서 그때그때 쓰시면 됩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이패드로 하면은 한 번의 캐릭터가 세팅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캐릭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티포즈가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티포즈 자체도
또 프리셋이 있어요. 이거 제가 미리 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있습니다. 액티브 해보시면은 얘가 티포즈가 돼 있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서 애니메이션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이런 걸 했다. 지금 손이 좀 이상하잖아요. 요런 게 바로 그 오프셋 문제거든요. 그 오프셋 문제는 뭐 별건 아니고 티포즈가 티포즈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얘를 티포즈를 불러오면 돼요. 로드 티포즈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이클론을 깔면은 또 이런 템플릿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3D Max 바이패드 선택하면 되겠죠? 열기. 티포즈 세팅이 자동으로 됩니다. 요거까지는 제가 미리 해놓은 게 아니라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럼 티포즈 돼 있고, 다른 애니메이션 프리뷰를 해보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한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인하셨으면은 컨버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벌써 캐릭터 셋업이 끝난 거예요. 참 쉽죠? 한 가지만 또 살펴볼까요? 다시 컨버트 눌러가지고 지금 이제 캐릭터 세팅만 했는데 깜빡하고 제가 넘어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액티베이트 끄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세팅들을 가져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로어 컨택트 부분 보시면은 손발이 닿는 위치, 그러니까 아이클론은 이 시뮬레이션까지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손발의 컨택트 부분에 대해서도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티퍼즈 이거 키신 다음에 여기에서 플로어 컨택트가 틀려 있다면은 여기서 다시 맞춰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프로퍼티 탭에 가면은 엉덩이나 발 오프셋을 또 줄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다양한 기능이 있죠. 물론 이제 이런 표준형 바이패드나 아니면은 휴먼 IK나 이런 것들은 딱히 만질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커스텀 캐릭터 있죠. 진짜로 바이패드나 이런 세팅도 아니고 그냥 내가 본이랑 바인드만 해서 갖고 왔다 라고 하는 경우에 뭔가 내가 틀렸으면은 뭔가 이제 뭐 엉덩이가 좀 내려와 있다든가 뭐 발이 안 맞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세팅들도 여기서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모터를 켜주시면은 예를 들면 T포즈인데 발이 벌려져 있던 부분, 그렇죠? 높이 같은 건 어차피 얘는 딱 맞으니까 이런 것들까지 다 스페이싱 세팅까지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주면은 깔끔하겠죠? T포즈 깔끔하게 돼 있고 오프셋 문제 없겠죠. 그래서 컨버트 이런 식으로 또 해줄 수도 있고, 한 번 더 눌러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페이스 익스텐드 매핑, 이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동으로 등록되는 뼈 이외에도 우리가 다른 뼈 세팅도 해주잖아요. 뭐 예를 들면 망토를 위한 세팅이나 이 앞에 이 앞 가림막을 위한 세팅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줬잖아요. 이런 본도 등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본들을 찾아가지고, 그렇죠? 이 하이어라키 구조가 있으니까 전체 선택하시고 얘를, 자 밑에 보시면은 어디에다 매핑할 것인지, 그러면은 익스텐드 본에다 매핑해 주면 되겠죠. 보라색으로 등록이 되죠. 익스텐드 본, 스커트 부분도 익스텐드 본, 익스텐드 본 해주면은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해줄게, 페이스 쪽 본을 세팅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바이패드에서 투구를 쓰고 있어서 그런지 얼굴 쪽에 본 세팅이나 블렌드 쉐입은 안 들어있더라고요. 있다면은 똑같이 그냥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걔는 이쪽에 이제 그 페이스 쪽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눈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페이스 쪽 본은 없네요. 그래서 눈, 코, 입 이런 부분도 다 여기서 등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 다 부분별로 돼 있으니까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실 때 거기에 맞춰서 오른쪽 눈, 왼쪽 눈, 뭐 턱, 뭐 이런 부분들을 일단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컨버트를 해주시면은 일단 기본적인 캐릭터 세팅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굴 부분이 없지만은 그 부분이 있다면은 바로 이어서 익스프레션 에디터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얼굴에 대한 엄청나게 자세합니다. 얼굴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본이 있다면은 본으로, 아니면은 블렌드 쉐입이 있다면은 블렌드 쉐입으로. 지금 이제 블렌드 쉐입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한 개씩 등록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내가 본이 있다면은 본으로 얘를 돌려도 되고, 모프가 있다면은 모프로 적용하셔도 됩니다. 이 바이즘 부분은 우리가 발음할 때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세팅해 놓으시면은 아이클론에서 사용하는 립싱크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요거에서 등록은 다 해놔셔야 되겠죠. 우리가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만들었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다 자동으로 돼 있는 거예요. 눈썹 올리고, 코 찡긋하고, 볼 막 하고, 그죠? 엄청나게 자세하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등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헬멧을 쓰고 있어가지고 굳이 페이셜 쪽, 얼굴 쪽 세팅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을 지정을 해줬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자동으로 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망토 같은 부분은 익스트라 본 세팅을 해줬으니까 여기다 스프링 본을 한번 집어넣을 거예요. 쭉 찾아보시면은 에디트 스프링이라는 게 있죠. 수염에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지정했으니까 에디트 스프링 가보시면은 이렇게 스프링본 에디터가 열리고, 이제 망토 같은 경우는 사실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그 PGX로 의상 시뮬레이션을 클래스 시뮬레이션 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본으로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예를 들면 꼬리나, 그쵸? 뭔가 이렇게 스프링 형태로 움직이는 헤어 이런 것들을 주고 싶을 때 스프링본으로 세팅하셔도 돼요. 망토 같은 경우에 우리가 등록을 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스프링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까지 움직이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밑에 두 개만 이렇게 해가지고 액티브 스프링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또 보라색으로 변하죠. 이렇게 세팅이 되고 얼만큼 소프트하고 하드하게 할 것인지, 혹은 매스나 스트렝스, 바운스 이런 것들을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확인해 보는 방법은 애니메이션 적용해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댄스 해보면은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죠. 다시 돌아가서 얘네들도 똑같이 액티브 스프링 해주시고, 그쵸? 또 너무 많이 넣으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긴 하지만은 요 정도까지 액티브 스프링 해주시고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쵸? 이런 식으로 좀 징그럽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프링 보드 넣어줄 수가 있고, 너무 과하다 싶으시면은 스트렝스 좀 빼주시거나 이런 식으로도 적용하실 수가 있고, 그룹별로 나눠가지고 얘를 한 번에 세팅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예제니까 이 정도 하고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해주신 다음에 이 캐릭터를 다시 아이클론으로 보냈는데, 맨 위에 있던 거 말고 밑에 보시면은 우리 캐릭터 세팅했던 데 있죠? 여기에다가 apply to 아이클론, 여기에 들어있는 걸로 아이클론으로 보내면은 이 캐릭터가 아이클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캐릭터로 또 인식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이클론 작업을 원래 하던 대로 우리 아이클론 기능들을 마음껏 사용해가지고 캐릭터를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건너뛴 것 중에서 소프트 메쉬에 대한 세팅 해준다던가, 그쵸? PGX를 위한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애니메이션의 어떤 세팅을 미리 집어넣어 준다던가,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3D 엑스체인지 튜토리얼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이클론으로 캐릭터가 불러와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세팅하느라 보냈던 거 있잖아요. 풀업으로 되어 있는 캐릭터는 지워주셔도 되고, 템프 아바타라고 되어 있는 이 캐릭터를 우리가 세팅을 한 거니까 얘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컨텐츠 중에서 좀 어울릴 만한 거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서드 실드 스턴트 이 부분을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러온 캐릭터는 자유롭게 이제 아이클론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모캡들을 집어넣어 보면은 바로바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역동적인 게 필요합니다. 킬앤 타치 좀 세 보이니까 이쪽에 한번 찾아볼게요. 자, 세 보이는 캐릭터니까 너무 조금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자, 이런 무브들. 자, 이거 우리 이렇게 뭐 자세히 하진 않을게요. 뭐 이거 아이클론 시간은 아니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무브를 제가 아까 너무 적어서 좀 아쉽다고 했잖아요. 무브들을 섞어요 그냥. 자, 3개 정도만 섞을게요. 하고 이쪽 부분이 이제 블렌드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블렌드를 시켜줍니다. 자, 블렌드를 시켜줘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끝나는 부분을 이렇게 맞춰주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연속기를 제가 이렇게 만든 거나 다름이 없죠. 방패를 휘두르고 뒤로 빠졌다가 도끼를 한 대 치고 한 대 더 치고 방패를 치고 슬래시. 좋습니다. 자, 이런 거를 엄청나게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클립 조합도 어차피 이런 무브가 섞이는 것도 이렇게 되게 쉽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쉽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모션들을 제가 클립으로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가 됐죠. 얘가 내가 이 연속기가 마음에 드는데 라고 하시면은 요 자체를 여기 더하기 누르시면은 바로 내 컨텐츠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하나하나 여기에 뭐 수많은 애니메이션 에디터를 지원하기 때문에 내가 좀 수정하든 아니면 뭘 첨가하든 그래서 자유롭게 수정하시고 또 클립으로 만들어서 저장해 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나는 좀 제자리 모션이 필요한데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눌러가지고 리셋 피봇 해주시면은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앞으로 좀 가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자, 이런 식까지 우리가 응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자, 그러면은 바로 다음으로 좀 더 간단하게 휴먼 IK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야의 휴먼 IK 같은 경우에는 마야는 컨텐츠 브라우저에 좋은 데이터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남자 캐릭터로 한번 해볼게요. 남자 캐릭터를 불러옵니다. 아주 표준형의 세팅이겠죠? 캐릭터 같은 경우에 휴먼 IK로 세팅이 되어 있는 이 캐릭터. 그렇죠? 이미 컨트롤 리그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캐릭터를 내보내야 되는데 약간 우리가 조금 세팅해 줄 게 있어요. 일단은 컨트롤 리그가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리그를 그냥 스탠스 상태로 일단 냅두고 이 컨트롤 리그 그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언페어런트 시켜서 쉬프트 P죠. 이 상태로 내보냅니다. 익스포트 셀렉션 해서 테스트로 내보낼게요. 이렇게 내보내면은 3D 엑스체인지에서 불러올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캐릭터가 금방 불러와지고 똑같아요. 이제 방법은 바이패드 했던 거랑 비슷하긴 합니다. 자, 컨버트 논 스탠다드 해서 우리 세팅을 해주면 되는데 휴먼 IK 해도 여기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버전 같은 것들이 좀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럴 줄 알고 미리 하나씩 그냥 이렇게 등록을 해서 만들어 놨어요. 자, 바로 등록이 되죠.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공유받을 수 있게 나중에 이거를 공유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세팅을 확인해 봅니다. 그렇죠? 잘 들어오죠? 굉장히 쉽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과정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익스트라본 있으면 익스트라본 등록하시고, 뭐 선발 안 받는 것 같으면은 이 점점점점 돼 있죠? 컨택트 포인트 맞춰주시고, 자, 뭐 힙이나 뭐 무릎 같은데 안 맞은 부분 있으면은 맞춰주시고, 그렇죠? 이 본 자체를 움직여서 맞춰주셔도 돼요. 어쨌든간 T포즈만 되면 된다. 맞춰주시고 똑같이 뭐 쉐이더 세팅 뭐 필요하면 하시고, 아니면은 뭐 아이클론으로 바로 보내가지고 해도 되고, 익스프레션 에디터에서 얘는 이제 눈, 코, 입이 돼 있고 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등록을 했다면은, 자, 여기서 볼까요? 등록이 돼 있죠. 그래서 아까 그 캐릭터 못 보여드렸으니까 보여드리면은, 자, 오른쪽 눈이죠. 오른쪽 눈, 오른쪽 눈, 왼쪽 눈, 왼쪽 눈. 그렇죠? 캐릭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뭐 턱, 턱 맞죠? 여기 보시면은 저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세팅 금방금방 하실 수가 있어요. 익스프레션 에디터에서 제 눈을 오른쪽으로 바라본다. 이 그림 보고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지금 이제 텍스처가 없어가지고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죠? 하고 셋, 다음에 돌려서 셋,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쭉 다 적용이 됩니다. 텍스처가 있으면은 잘 보이긴 하겠죠. 밑으로 보는 거는 밑으로, 그렇죠? 위로 보는 거는 위로, 이런 식으로 쭉 등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턱 같은 경우에 요건 이제 텍스처가 필요 없으니까 해가지고 셋 하면은 쭉 등록이 됩니다. 뭐 옆으로 가는 거, 뭐 옆으로 턱 돌리는 거, 그림을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캐릭터 중심으로 봤을 때는 왼쪽으로 턱을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조금씩 맞춰주시면 돼요. 필요한 부분. 원래 같았으면은 더 잘 맞췄겠지만 내가 이렇게 맞췄다 치고 이게 정확하겠네요. 이쪽으로 돌리는 게. 이렇게. 셋 하고 틀린 거 같다 클리어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뭐 블렌드 쉐입 있으면은 섞으셔도 되고, 아니면 본을 이용해서 맞춰주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아이클론으로 또 똑같이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얘네들은 바로 그냥 리타겟팅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캐릭터가 바뀌니까 아까 그냥 그 모션에 이어서 바로 리타겟팅이 되죠. 좀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모션 레이어가 다른 창이 열렸었네요. 뭐 예를 들면 뭐 이 팔이 좀 그래요. 그러면 좀 수정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됩니다. 뭐 이거 할 때는 여기에 맞춰서 또 이런 키들이 생기니까 그것들을 또 유념하시면서 작업하시면은 더 좋겠죠. 자세한 거는 우리 또 아이클론 교육 시간에 또 다루기로 하고, 자, 요렇게 우리가 손쉽게 맥스나 마야에서 만든 이 커스텀 리깅된 모델들을 또 불러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바이펜더도 아니고 휴먼 아이케이도 아니고
뭔가 내가 커스텀된 리깅 혹은 뭐 다른 데서 갖고 온 거 다 어떻게 하느냐. 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기본 원리들만 아시면은 웬만한 거의 모든 캐릭터, 사실 풀업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한 것들은 다 아이클론으로 불러와서 우리가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한 예제로 또 이것도 한번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런 캐릭터들 있잖아요. 이것은 뭐 이제 간간히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거 이제 브이로이드에서 만들어진 캐릭터를 제 아이클론으로 불러온 거예요. 뭐 얘도 똑같겠죠? 뭐 이런 애니메이션 줘도 되고. 이거 막 싸우죠. 뭐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또 수정하면 되고. 없애고. 저는 얘 같은 경우에는 입까지 제가 다 해놨어요. 또 여기 필요하신 분들이 있었어가지고 자, 이렇게 되면은 Please have a seat 좀 and 안 어울리는 목소리긴 하지만 let's start the class by trying to remember what we reviewed last week. What was 자, 어떤 식으로도 다 불러올 수 있다. 캐릭터 크리에이터, 아이클론, 3D 엑스체인지 이 세 개를 내가 잘 응용할 줄만 알면은 어떤 스타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내가 정말 커스텀 캐릭터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얘도 이제 3D 엑스체인지 가서 보면은 본 구조를 제가 어느 정도 정리해 놓은 것도 있고 본을 하나씩 아까처럼 등록해서 한 것도 있어요. 뭐 약간 소정의 작업만 걸치면은 저도 이런 거 작업을 다 하고 프로파일로 다 만들어 놨겠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프로파일로 빨리빨리 등록해서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스들은 그냥 내가 다 갖다가 쓰면 돼요. 다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럼 제가 여러분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웨비나라고 했으니까 핵심 포인트만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볼게요. 자, 우리가 캐릭터 크리에이터를 사용했을 때 모델링 쪽에서 이점을 얻을 수가 있죠. 모델링을 함과 동시에 리깅, 뭐 스키닝, 그리고 애니메이션 레디된 캐릭터를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지브러쉬를 포함 각종 우리가 많이 쓰는 DCC 툴들을 이용해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파괴적인 방식으로 유기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막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내가 저장 파일 어디 갔지?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이 캐릭터 크리에이터 안에 모아서 우리가 작업을 해줄 수가 있고 걔네들은 하나하나 라이브러리가 돼서 다음 내가 작업을 할 때도 또 이어서 작업할 수 있는 소스가 된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애니메이션 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우리 아이클론에서 쓸 수 있는 아주 다양한 기능들, 특히 실시간 애니메이션에 특화된 기능들, 혹은 모션 라이브러리, 모션 캡처, 페이셜 애니메이션, 립싱크, 그렇죠? 아니면 뭐 키프레임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이런 매력적인 기능들을 우리가 또 캐릭터 크리에이터랑 연동한다면은 정말 어려움 하나 없이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기존에 만들었던 맥스, 마야, 기타 등등 프로그램에서 만들었던 캐릭터들 다 불러와가지고 아이클론에서 애니메이션 할 수도 있다. 근데 앞에 부분 이제 3D 엑스체인지 부분에서 설정하는 부분이 있죠. 난 그거 하기 싫은데 하시는 분들은 다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업 효율을 엄청나게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가장 큰 포인트는 작업이 좀 재밌어져요. 왜냐면은 정말 아트 작업에만 우리가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이 꾸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더 자세한 얘기는 우리 또 다음번에 우리 또 웨비나나 동영상 튜토리얼에서 제가 더 드리기로 하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